네,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안내를 드리긴 한데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절반 이상이 세 분으로 바뀌어서 누적이 안 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외연 확장을 하고 있다는 그 위로를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올해는 좀 바뀌죠, 그죠? 올해는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내년 신입생 3개년 교육과정은 기본 초안을 마련해야 되고 늦어도 내년 올 한 10월까지는 확정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다른 애보다 신경 써서 아마 연수도 하시고 또 살펴보시고 학교에서 교과협의회 교육과정위원회 또 개최를 하셔야 될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1시간 반까지 모르겠고요.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혹시나 더 심화 학습하실 분은 제가 교재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길라잡이 2부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혼자 하시면 공부 안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부에 있는 내용을 핵심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니까 일단 오늘 한번 가볍게 들어보시고 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길라잡이를 틈틈이 좀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라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뭐 전문가 연수 그죠? 거기 아마 학교별로 한 분씩 정도는 참가할 건데 그때 또 이제 전문가 연수할 때 참가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넓히시면은 아마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의 중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쭉 빨간 것이만 쭉 살펴보셔도 뭐 특이한 게 없죠. 그죠?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조금만 보완하는 식이다 보면 되십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5, 2022, 뭐 앞에 2009, 2007 이런 것들이 다 넓은 범주의 7차 교육과정의 지금 변화 양상입니다. 이제 차수는 7차로 끝이죠. 그 뒤로는 이제 수시 개정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꿔요. 이제 교육부에서 너무 자주 바꿔서 지금 짜증나긴 한데 어쨌든 지금 기본 기조가 7차 교육과정의 발판 아래 조금씩 바뀌고 있는 중이니까 크게 뭐 확 달라졌다 이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뀐 것 중에 기초 소양 영역을 언어 수리 디지털로 인문사회 과학기술이라 해서 인문사회 과학기술에서 언어 수리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것. 여기서 특히나 디지털 정보 쪽이죠. 정보 쪽 소양을 강조하는 식으로 2022에서 좀 바뀌었다는 것도 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교과 간 연계 통합, 그다음에 상과 연계된 학습, 그다음에 학습 과정과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없던 것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 상과 연계된 학습, 실제로 우리가 뭐 학습하고 있는 게 아이들 가르치는 게 상과 연계된 건데 그런 명시적인 말이 없었는데 요 명시적인 말을 넣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좀 강화하는 식으로 교육 활동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 실제로 쌤들 학교 수업 지도할 때 다 하시죠? 애들 공부시키면서 네가 뭐 잘못인지 한번 고민해봐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좀 부각을 시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관 인가상 뭐 다 보신 거죠? 딱 한 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용어 자기 주도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이 자기 주도적인, 자기적인 사람이 자기 주도적인 사람 아닌가요? 일단 표현만 달라졌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은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개정 교육 과정을 하면서 발판이 되는 용어들이 몇 개 있는데요.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성은 원래 있던 거죠. 지금 7차부터 쭉 있던 내용이고, 그래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기르는 게 최종 목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포용성이란 말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포용성이라는 용어와 연결 지을 수 있는 다른 단어도 있는데 이 다음에 한번 보실게요. 역량 중에 바뀐 게 의사소통 유형이 한 게 있는데 이게 협력적 의사소통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에 협력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죠. 아마 우리 재작년에 부산시 교육과정 총론 개발할 때도 뭐 두루두루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하면서 그때 나온 의견이 뭐였냐면은 지금 부산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좀 폐쇄적이다 보니까 대인 관계가 좀 뭡니까 이게 원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공감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 교육과정 총론을 보시면은 국가 수준 문서와 다르게 그 뭡니까 이게 그 교육 목표가 순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항상 보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때 그 의견 수렴한 것을 반영한 건데요. 아마 이번에 교육과정 바뀌면서도 우리 부산 의견 수렴하고 뭐 별 차이가 없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요 협력적 소통, 협력적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혼자만의 어떤 그 성장이 아닌 함께하는, 그죠? 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장,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로 요 2022에서는 좀 가치관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육 목표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사실은. 문장표만 좀 달라졌는데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특히 국어시험들 문구가 문맥이 맞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진짜 좋은 말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국가 수준에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소통하는 민주시민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이걸 사실은 제일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물론 순수가 뭐 중요도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나오는 게 좀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은 이게 제일 위로 가 있다. 나중에 총론에서 총론 한번 살펴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조금 철학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정교육과정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개정교육과정 편제를 보시면은 2015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미 그 다른 연수에서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 다 봤겠지만은 편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달라진 게 전문교과 1, 2가 있었는데 전문교과 1이 사실은 사라졌다 보면 되죠. 전문교과 2가 그냥 전문교과가 되고 전문교과 1은 보통 교과 중에 계열별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들 아마 총론 책을 보시면은 표 5 다음에 과목 소개하는 거 표 6이 있습니다. 그 표 6에 있는 게 바로 계열별 선택 과목, 즉 과학고, 뭐 예술고, 최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었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다면 자기적 시험 활동이 4영역이 있는데 3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 봉사활동이 동아리 활동에 포함되는 형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율활동은 자율자치활동으로 용어가 조금 바뀌었죠. 그다음에 선택 과목은 일반 진로 2과목만 있다가 지금 융합이라는 거 있는데 사실은 저도 융합하고 진로하고 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의도는 알겠습니다. 진로는 특정한 그 분야에 심화할 때 말고 융합은 교과 내에서나 또는 다른 교과와의 어떤 융합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과목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을 심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편성표 마련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바로 이거죠. 제일 첫 번째 게 무조건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이 174학점 중에 필수 이수학점은 영역별로 이렇게 교과별로 다 이수하게끔 해야 한다. 사실은 올 신입생까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좀 부족해도 그냥 막 출석만 되면 너 졸업해 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졸업사정에 통감하면 되죠. 지금은 출석 일수만 문제 안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년 신입생부터는 문제가 될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게 우리 저기 지금 일반고만 옮기고 다 오셨죠 여기 지금? 특목고 시험도 오셨죠? 그러면 특목고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고를 일단 먼저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된 게 바뀐 교과입니다. 줄어들었죠. 국어가 예를 들면 원래 10단위였습니다. 10단위. 그래서 우리 같은 1학년 공통국어 1학기 4하고 나면 2단위가 부족해서 2학년 때 필수로 한 과목을 더 학교 지정으로 이렇게 갖다 박았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그랬죠. 물론 그보다 더 많이 학교 지정했지만은 일단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8단위 하면은 공통 과목을 하고 나면은 거의 필수 이수학점은 끝인 거예요. 특히 어디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요 5개 교과는 그죠? 1학년 때 그래서 혹시나 학교 사정에 따라서 뭐 공통 과목을 마이너스 1까지 할 수 있는데 3, 3으로 하면은 2학점이 부족하니까 2학년 때 뭐 한 과목을 더 해줘야 되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1학년 때만 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체육예술기술과정은 10학점, 기술과정 정보 제외국 한문 교양 5개 교과 영역인데
2015에서는 저걸 묶어서 그냥 생활교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편의상 생활교양 부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영역이 없어졌으니까. 자, 저 부분에서 16학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거는 1학년 때 다 못하잖아요. 그럼 저거는 이제 1, 2, 3학년 골고루 분산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요 밑에 합계를 보시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필수 이수학점이 84고 자율을 할 수 있는 게 자율 이수학점이 90학점입니다. 지금은 94, 80이거든요. 그럼 자율 이수학점 영역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곧 오른쪽에 있지만은 학생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좀 더 강화시키라라는 어떤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목고 같은 경우도 뭐 거의 국영수 사과는 줄어들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고 있다 왔는데 지금 2학년들 2023 신입생들 좀 짤 때 교육은 짤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72학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문 과목 이수는 유지하고 나머지 짜라 이러니까 그래도 가들도 투정 치는데 2, 3학년 때 국어도 해야 되고 좀 자유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 할 틈이 없는 거죠. 원래 23학점이었는데 여기서 23학점에 6학점 줄어들으니까 17학점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아마 과거도 마찬가지고 뭐 외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 이제 전문 과목을 4학점 줄임으로써 좀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31학점까지 자율 편성으로 할 수 있어서 수능 대비하는 쪽으로도 최소화는 어떤 게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도 전문 과목이 86에서 8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 이수학점이 30학점으로 조금 늘어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어떤 수치적인 틈을 봐가면서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 범위도 이제 기억해야 될 거죠. 특히 교과 대표님들 학교 가서 연수하실 때 다른 분들은 몰라도 교과 대표님들은 이거 다 기억하고 우리 몇 단위 하자 이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봅시다. 공통과목 1학점 범위 내 감축만 가능하다. 기본이 4학점이다. 그래서 3 또는 3. 한국사 3학점 점검 없이 편성. 과학탐구 실험 1 점검 없이 편성. 체육예술 교양 외의 과목 선택 과목 중에 4학점 기본 1학점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체육예술 교양 기본이 3학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하니까 2에서 4. 그다음에 혹시나 이런 거 보시죠. 체육 과목하고 기술 과정 중에 생애 설계와 자립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들은 2학점이 기준입니다. 근데 오른쪽 보시면 1학점 감축만 가능해요. 그래서 1학점 또는 2학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체육 때문에 아마 이거 만들어진 것 같은데 체육 보면 3학년에 1, 1 하면 10학점이 되죠. 그래서 1, 1 할 수 있는 과목을 아마 만들어서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2학점짜리 과목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2로 할 수도 있고 좀 체육을 많이 시키겠다는 학교에서는 근데 최소한 하려면 1, 2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 잘하고 있지만은 그 특성화고 과목 2022에서는 전문교과인데 이 과목을 일반 계고에서 개설해서 편성할 때 역시 특성화고에서는 2학점 이상 학교장 재량으로 하지만은 우리 일반고에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보통 교과 범주 내에서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2015에서는 기술 과정 교과의 정보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2022에서는 기술 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 이렇게 5개를 묶어서 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독립됐다는 얘기죠. 근데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전문 교과를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기술 교과에 가져와서 편성하면 되는데 간혹 정보 계통의 과목들은 정보 교과로 가져와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적 처리 방식. 사실은 뭐 너무 획일적이어서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죠? 원래 공통 과목 5개만 9등급 내고 나머지 2, 3학년 배우는 것은 A, B, C, D, E, I 이렇게 평가만 하고 석사 등급 안 낸다 이랬는데 작년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최종 결론 내린 게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교과는 기본이 성취도 A, B, C, D, E 5단계 평가하고 석사 등급 1, 2, 3, 4, 5등급 낸다. 5등급 비율은 밑에 적혀있는 대로 이렇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하다가 결국은 새로 재심해달라 해가지고 심의한 과정에서 나온 게 그러면 사회과학교과만 융합 선택 과목인 경우에 석차 등급을 내지 않는 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작년 12월 달인가 발표된 거죠. 10월 달에 초안 발표하고 한 2달 거쳐서 심의해가지고 바뀐 게 사회과학교과입니다. 저 사회과학교과는 A, B, C, D, E하고 석차 등급 안 내는 걸로. 내가 아까 사성고에서도 잠시 그 이야기했지만 왜 이랬던 것 다른 교과는 아니라면서 왜 이랬던 것 같아요? 혹시 합리적 추론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런 수 작았어요? 사회 문과 쪽, 과학, 이과 쪽 애들 선택 많을 것 같은데? 저도 국가교육과정위원회 모니터 단원으로 활동을 하지만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전혀 반영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예? 아, 사교육 안 시키려고? 예. 아, 그러려면 좀 국영수도 좀 하면 좋지. 융합 과목. 안 그렇습니까? 사교육이 초점이 됐다면 국영수도 융합 선택 과목은 뭐 석사 등급은 내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더 내가 볼 때는 통일성도 있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그 속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수능 과목이 사회과학이 1학년 공통 사회와 공통과학으로 제한하면서 거기에 능동적 대처를 학교가 할 수 있도록 좀 숨통을 열어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교육과정 편성할 때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활용해 보도록 뭐 신경 써도 되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되면 서로 아마 토의해가지고 결론 내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성적 처리 방식 바뀐 게 중에 우리 보통교과, 일반 계고는 별로 관계 없는데 밑에 보시면 전문교과 성적 처리 방식 보시면은 A, B, C, D 5등급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특수화고에서는 석차 등급 안 냈거든 지금까지. 그건 내야 돼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일반 계고보다는 오히려 지금 특성화고가 더 이번 개정에서 성처리 방식 개정에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 느낌에. 지금 안 하다가 그거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특히나 또 특성화고는 실험 실습이 많은데 그죠? 그것까지도 다 이래야 되는지 지금 그런 예외가 없거든요 명시가. 나중에 또 새로 추가될지 모르겠지만은 없어 부담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성처리 방식 지금 사실은 우리 애들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 섞여 있을 때 참 민감하죠 애들 반응할 때. 내가 지금 2학년들 우리 학교 작년에 과목 선택할 때 애들한테 안내하면서 야 이과 쪽 애들은 그래도 과학 한 3개쯤 2학년 때 선택해서 한번 이수해보고 네가 진로 확실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좀 진로 폭이 넓으니까 뭐 과학 4개 중에 4개 다 하면 좋지만 다른 못하더라도 한 3개쯤은 일반 선택 과목이지만 선택해서 이수해보고 2학년 2학기 때 이제 3학기 선택할 때 그때 한 2과목 줄이는 게 안 좋겠니? 라고 했더니만은 많은 애들이 또 거기 호응해서 지가 나름대로 그래 한 선택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또 나름대로 잔머리 굴린 애들은 3개 하면은 그죠? 석차 부담 상대평가 부담된다. 어쩌든지 간에 최소한 2개만 한다. 수능 치는 거 2개만 이렇게 또 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 없어요. 전부 다 똑같이 5등급 하니까 애들 이제 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 돼 이제. 성적 처리 때문에 요리조리 도망갈 필요는 없어진 거죠. 다 하든지 다 안 하든지 둘 중 하나가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자, 지금까지 앞에 조금 서론 말씀드렸는데 지금 2페이지 동안에 2022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정보만 잠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 운영한다는 것. 지금 저거는 다 알고 계시고 192학점이고 174학점 교과, 18학점 장체. 근데 이 수치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최소 조건입니다. 최소. 요거만큼 안 하면 졸업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이상은 어떻게 할까요? 학교가 할 수 있는 한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교육청 올해 같은 경우에 내가 알기로 플러스 교육과정 또는 바로교실 이런 걸 다 합해가지고 1년에 6학점 그죠?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2학년 때 6학점, 3학년 때 6학점 하면 아이들이
174 플러스 12 하면은 182학점까지 뭐 정부에 이수해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치는 최소고 이거 이상은 선택할 기회도 주고 애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나름대로 좋은 거죠. 운영상 문제가 없으면은. 그다음에 학점 취득 조건 이게 있었죠. 출석률 3분의 2 그다음에 성취율 40% 초과 이게 있습니다. 시험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재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참 편합니다. 아이가 3년 내내 1년에 3분의 2만 아침에 왔다가 다른 시험께 인사 저 학교 왔습니다 하고 아파서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도 가가 유급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들 유급도 못 시키고 졸업 안 시키려고 해도 힘듭니다. 옛날에는 뭐 등록금이 있어가지고 등록금을 안 내면 잘라보지만은 요즘 그것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 그걸 이용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긴 해요. 늘 백지 다 내버리는 백지. 시험 칠 때면 엎어서 하고 막히는 귀찮아가지고 그래도 졸업을 다 시켜야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학점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나왔는데 두 가지가 이제 조건인데 지금은 교과와 관계없이 그냥 학교 등교일 중에 3분의 2 이상만 출석하면 졸업이 가능하죠. 1년 단위로. 그죠? 진급, 졸업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출석률은 학교 수업일수 전체가 아니고 과목별 출석률, 과목별. 애가 학교를 매일 왔더라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가서 그 과목이 만약에 3분의 2 출석이 안 되면은 그 과목은 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특히나 더 그럴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좀 아직까지도 습관이 안 돼가 띄엄띄엄하는데 교과 선생님이 교과 자기 출석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체크하고 직접 나이스 습관 다 지금도 할 수 있거든요. 나이스 들어가서 체크하고 담임은 그걸 확인만 하는 식으로 담임이 그 교과가 한 것을 손대면 안 되게끔 하는 지금 아마 담임이 다 일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교과가 체크하면은 그 손 못 대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과는 그 교과만 담임은 모르기 때문에 중간 수업 한식 뺀 부분 모르잖아. 화장실 갔다가 숨어서 안 들어오고 이러면 다른 애들 이래 만약에 이동 수업하다 보니까 다른 실에서 TV 차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시간 어떤 강의가 있으면 또 다음 시험에 들어가서 깨워서 보낼 건데 그 시간 또 그 강의실이 비었어. 그럼 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잡힙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 가는 학교는 왔는데 모든 거에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 40% 초과인데 40%라는 개념은 일단 고정 분할 점수를 쓴다는 가정하에 있습니다. 고정 분할 점수 쓴다는 가정하에서 5단계 하니까 90% 이상 A, 그죠? 80% 이상 B 이렇게 하다 보면 60에서 40까지가 E예요. 그러면 40 미만은 I입니다. F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얘도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은 얘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얘는 이수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까지도 아마 최소 성취준 예방 그다음에 또 뭐 보충 지도 해야 되니까 특히 1학년생들은 짜실 때 좀 신경 써서 평가 계획을 짜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욱더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내년 애들은 어떻게 절대적으로 적용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거 이제 조금 그죠? 편차를 줄이는 식으로 짜고 뭔가 나름대로 대책 강구하고 그래도 확실히 안 되겠다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평가 담당자들이 힘들어서 내가 못하겠다 이런 분 나올 것 같은데 내년쯤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이제 그건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조금 신경을 써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과목들은 다 그 추정 분할 점수 있죠. 20말로는 단위학교 분할 점수. 그걸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걸 쓰시는 게. 그거 안 쓰고 그냥 그 좀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적정하고 하려면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도 귀찮아도 그거 잠시만 할 줄 알면은 잠시만 더 가면 돼요. 그거 하고 평가 처리하면은 40 미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애가 완전히 막 백지 내지 않은 다음에서는. 그 다음에 학기 단위 집중 이수. 이거는 뭐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2, 3학기 이미 해오던 거죠. 단지 이제 1학년까지 그게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기당 적정 학점 이수. 국가 수준에서는 적정하게 유지한다 학기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학기간 5학점 차이 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작년부터 인수해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평균이 29학점 교과와 3학점 창체 이래서 32학점씩 하면은 3년 동안 192학점이 끝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좀 많이 한다고 34학점을 했다. 그럼 3학년 때 2학기 때 제일 적게 하더라도 29학점은 되게끔 교과 창체를 합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4개 교과 영역 없앴다. 기초, 탐구 이런 개념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 개념에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국영수 교과 이수학점 총합이 81학점 초과하지 못한다. 81학점 나온 근거는 174의 50%가 87학점인데 기초고 영역에서 빠진 게 한국사가 사회로 넘어가 붙죠. 그러면서 6학점 빼니까 81학점이 나온 겁니다. 도대체 81학점이 뭐야?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뭐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1학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공통 과목은 반드시 선택 과목 이 수준에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기억하실 게 공통 과목 국영수 4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있죠. 한국사. 그죠? 근데 한국사도 그러면 하려면은 원론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학년 때 해도 1학년 때. 왜 2학년 때 국사 관련 과목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일단 부산시 교육청은 2학년 때 병행하는까지 허용해 놓고 있다. 그래서 1학년 권장이지만 2학년까지 지금 한국사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마 1학년 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편성을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2학년 국사 공부해보고 한국사 공부해보고 한국사 재밌으면은 2학년 때부터 또 한국사 국사 관련 과목들이 이렇게 뭡니까? 쭉 선택해서 이수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다음에 학교 밖 교육을 통한 창의적 과목 및 창의적 체험학 이수인정. 지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뭐 다오른 캠퍼스로 해서 뭐 윈터스쿨 같은 거. 공동교육과정에서 지금 학교 간 교육과정이 있는데 그거 외에 그러니까 플러스 교육과정 온공교실 바로교실 말고 주로 보면은 다른 교육기관 대학이죠. 주로 보면은 거기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창체만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과목도 개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대. 좀 확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거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분명히 학점제를 하라 해놓고 그죠? 학교장 네가 알아서 아예 없애라 이 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죽어도 안 하겠다 나오면은 예방도 안 받겠다 해보니까 지가 아이 나왔다 그럼 보충받아야 이해해줄게 보충받으면 안 날랍니다 그럼 어쩌란 말로 그죠? 그런 아이가 걱정입니다. 그런 아이 없도록 인성교육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까 앞에 말한 건 뭡니까? 협력적 의사소통. 그거부터 기르면 안 될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중점학교 운영. 교과중점학교 운영 해마다 막 교육청에서 공고를 하던데 뭐 예산 지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부담은 갖지 않고 뭐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과학중점학교입니까? 그거 뭐 단위수가 뭐 80학점 이렇게 해서 억수로 말하는데 부담됐잖아요. 이거는 27학점만 편성할 수 있으면 되니까 한번 해보실 의향 있는 분 해보시고 그다음에 진로연계교육이 강화됐는데 진로연계교육의 기본 핵심은 그겁니다. 각 학교급이 그 다음 학교급 갔을 때 애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같으면 어떻습니까?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네가 인생 잘 살아갈지 이런 교육을 좀 해주는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제가 볼 때 뭐 1, 2학년 때 창체 시간을 좀 떼서 해도 되겠지만은 3학년 2학기 수능 치고 그때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해도 뭐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육청 지원은 늘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더 많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 자, 교과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교과는 아까 성적 처리 방식하고 다 집합해 놓은 겁니다. 국어 빨간색 된 거 이거 수능 과목이죠. 수학 3개, 영어 2개, 통합사회 통합 그죠? 통합과학
이렇게. 자, 체육 별표된 게 있죠. 별표된 거. 저 두 개가 이제 2학점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저건 1학점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교양 파트, 그죠? 여기서 오른쪽에 생애 설계와 자립, 저것도 역시 2학점 기준이라는 거죠. 여기 제2외국어는 과목 다 나열 못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것만 잠시 볼게요. 지금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보시면은 이 표육에 나온 것은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에 없던 교과군이라는 요 항목이 따로 생겨서 과학계열 중에서도 수학, 과학, 정보, 체육은 체육, 예술은 예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생긴 이유가 과학계열에 속하는 과목 중에 수학 관련 과목도 있고 과학 과목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과학에서 뭡니까? 정보 과목도 있었죠.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왜 이게 분류가 필요했는가 하면은 일반 계고에서 이걸 가져왔을 때 어느 교과에 편성하라고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참 학교마다 막 혼란스럽고 이래서 정보과학을 정보에 한 학교도 있고 막 그 뭡니까? 과학에 집어넣은 학교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 분류해 놓으면 되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이제 문학인데요. 예술, 실제로 저도 국어 문학 시 전공했지만은 문학은 예술이거든요. 예술. 국어 교과에서 하는 예술 파트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까지는 그 예술로 인정 안 받고 수능 과목으로만 인정받았죠. 그 지금 이게 문학 과목이 여기 예술에 6과목이 있는데 그 시 창작, 소설 창작, 뭐 문학과 매체 뭐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목들이 이제 국어로 못 넘어오고 예술로 넘어가야 돼요. 예술로. 예술로 넘어오면 예술은 기본 학점이 3학점이에요. 3학점.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학점도 운영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나름대로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아이들 선택 범주에 2학년 1, 2, 3학년 1, 2학기에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은 뭐 문학을 좋아하는 아이들 과목을 한 거에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은 뭐 국어쌤들이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대통령령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시행령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꾸고 간 게 국제계열, 외국어 계열을 없애는 시행령을 만들고 퇴임했습니다. 근데 그 시행 시기가 2025년 3월로 시행하게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퇴임했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시작도 안 한 시행령을 또 바꿨어. 그대로 살린 건, 이전 그대로 살린 건 아니고 바꿔서 국제계열과 외국계열 뭉쳐서 국제 외국어 계열로 이렇게 뭉쳐서 시행령을 다시 살려놨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시행되게끔 이렇게 시행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상 후속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게 교과 교육과정을 지금 만들어야 되죠. 국제 외국어, 국제 계열과 외국어를 뭉쳐서 국제 외국어 계열로 만들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계열 성격을 할 건지부터 그리고 어떤 과목을 여기에 배속할 건지 교과 교육과정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빨라야 올해 안 늦으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교과 교육과정이 만들어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교과서까지 개발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국제 외국어 계열은 지금 국제 계열 고등학교와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는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전문고가 1에 있는 외국어 계열과 국제 계열 과목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아마 이에 대한 지침도 아직까지 확정돼서 고시된 게 없습니다. 아마 올 안에 이건 고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당장 국제고와 외국어 성격을 달리하는 식으로 신입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정 교시된 게 나올 건데 일단 부분적으로 지침만 나올 건데 그때 나오면 확실할 건데 대충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것밖에 될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외국어 계열 과목 지금 뭐 영어하고 제2외국어 과목하고 국제 계열 과목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이런 게 하고 이걸 뭉쳐서 외고나 국제고나 다 국제 외국어 계열로 전환하고 그래서 교육과정도 이 두 개의 과목을 적절하게 어떻게 편성해라 하는데 편성하는 지침 같은 것은 따로 나오겠죠 이제 아마.
68학점 중에 몇 학점은 어떻게 하고 몇 학점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제 국제기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국제기회를 전체에서 72학점 중에 36학점 이상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68학점 줄어드니까 뭐 국제기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34학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하든지 뭔가 개정 교수된 내용이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시험장 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좀 더 있어보고 나중에 오면은 뭐 교육청에서 바로 전달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교육과정 짜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1, 2, 3, 4단계라고 했지만 사실 단계는 무의미하고요. 여기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작업들을 뭡니까 이거? 총합적으로 이렇게 다 사고를 해야 되죠. 진행하려면은 제 첫 번째 할 게 이제 192학점을 어떻게 6학기 동안 분배할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죠. 근데 이거 먼저 결론이 날까요? 결론 안 납니다. 뒤에 과정을 거치면서 다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제일 처음 할 게 이제 6학기 동안에 어떻게 할지. 가장 단순하게, 3학년 2학기를 일단 줄인다. 최소화한다. 그 최소한 것을 다른 학기에 분산한다.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고민할 게, 공강 포함 시간표 작성을 고려하라 했는데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를 들면 2학년 때 우리가 교과 30단위 창체 3단위에서 33시간 주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계획했다 칩시다. 근데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선택 과목이 예를 들어서 4단위 과목과 3단위 과목을 섞어서 했을 때 3단위 과목 운영할 때는 1시간을 플러스해야 4단위 과목과 같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모두가 다 아는 체육이라든지 음악 미술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딱 아고 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면은 공강도 중간에 한 개씩 끼워 넣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공강이 들어가더라도 최대 주당 35시간이 넘지 않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교사를 주 35시간 이상 수업시킬 수 없으니까. 이건 가능하다. 점심시간 돌아가면서 먹고 점심 대학처럼 없애보고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짜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4, 5교시 중에 1시간은 선생님들 수업 시간표 비워주는 쪽으로 하고 알아서 밥 먹으라 이렇게. 농담이 아니고 이게 또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오빠리 40, 그죠? 44시까지 나올 수 있는데, 예.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다 사표서 그 집에 가겠죠, 이제. 그거는 안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오칠이 35로 계산하는 거죠. 선생님들한테 8교시 수업 해가지고 정규 수업인데 뭐 그저 보충 수당도 안 받는데 하라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 학기에 35차시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정해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필수 이수학점 이수 방안 어떻게 할 건지. 뭐 교육청도 그렇고 재생학도 그렇고 필수 이수 학점 부분만 학교가 지정하는 쪽으로 가고 아까 84학점이었죠. 나머지 90학점은 우리 지금 편제표로 본다면 학생 자율 영역으로 편성해서 학생들이 2, 3학년 때 선택할 수 있는 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이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 학교는 내 맘대로 할까? 막 이러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푸시다가도 뭐 특히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런 분 있는데 그러면은 아마 교육감님이 그죠? 경고 넣고 뭐 이렇게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절대 안 하죠, 그죠? 근데 자신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과정 지침에 보면은 자율 영역의 최소 54학점 이상을 반드시 학생 선택하도록 하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 부산시 교육청 평균이 보면은 아이들 자율로 선택하는 게 한 66학점 정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능 과목을 뭐 국어 같으면은 독서문학, 영어 1, 2, 수학 1 이런 한 5개 과목을 학교 지정해서 모든 아이들이 필수 지정하는 식으로 편제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 다 안 치는데 그죠? 지금 알고 계시죠? 수능 몇 프로 치는지 제 학생들이 몇 프로 칠까요? 대충 짐작. 졸업생들이 수능 몇 프로 응시할까요? 시험 치르는 거, 이제 시험장 가는 숫자. 원서 내고도 안 가는 애 있으니까. 어디가 시험 치는 애가 몇 프로 될까요? 여기 지금 진로팀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구나.
막 이렇게 지금 순진하게 95%, 85% 이러는데 너무 순진하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 착하게 보는 거죠. 이 착하다 개념도 이상한데 작년 졸업생 총 숫자가 한 45만 명 됐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장 가서 한국사 친애들이 숫자가 한국사 쳐야 나오죠, 점수가. 친애 숫자가 한 45만 좀 됐어요. 근데 작년 재수생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재수생이 무려 17만 명이 됐습니다. 17만 명이라. 재작년에 13만 명, 코로나 초기에 13만 명까지, 보통 한 5, 6만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초기에 한 13만 명까지 오르더만은 작년 17만까지 올랐어요. 그럼 45만 중에 한 15만 같으면 몇 프로입니까, 벌써? 거의 한 65% 정도가 시험 응시하고, 재학생은 거의 30% 이상이 원서를 아예 안 냈던, 원서를 냈는데 안 갔던. 그러니까 아이들 사실은 이렇게 학교 지정을 필수로 우리가 하는 것 자체다 아이한테 고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강하게 뭐 권장을 하겠지만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또 우리 학교 아이들은 전부 다 수능 응시해야 돼. 뭐 그 아이의 개인 자유까지 박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강압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 아이하고 내하고 싸울 필요도 없는 거죠.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주고 선택되는 대로 우리가 운영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필수 수학점 어떻게 편성할 건지, 학교 지정에 얼마만큼 박을 건지, 제가 볼 때 제대할 수 있는 게 84학점입니다. 물론 체육을 좀 더 정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교양에서만 1학점 더 정비 운영하면은 한 90학점까지는 될 수 있겠죠. 학교 지정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최소한 한 80학점 이상은 학생 자율능력에 편성해서 아이들 2, 3학년대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그래야 아이들 자기 맞춤 선택 교육과정 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지정 과목 뭐 특별히 필수 이수 과목과 연계시키면 별로 고민할 거 없죠. 그다음에 학생 자율능력 편성 과목 보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A, B, C, D, E형을 볼 건데 고감에서도 연결되는 겁니다. 학기별 과목 선택권을, 선택 과목권 그룹을 어떻게 할지. 지금 부산시 교육청 거의 대부분 학교가 4학점 그룹으로 하나로 묶어놨죠. 아직도 3학점 그룹, 4학점 그룹 이렇게 나눠진 학교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4학점 그룹 묶이는데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할 건지. 지금은 기본 학점이 5학점인데 마이너스 1에서 우리가 4학점 그룹으로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거는 기본 학점이 평균 뭐 예체능 빼고 나면은 4학점이에요. 그럼 4학점 그대로 할 건지, 우리가 교과서 재고성할 수 있는 게 교사의 권한이기도 하니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3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짤 건지, 그러니까 하나의 학점으로 이렇게 하나의 군을 만들 건지, 아니면 4학점 선택군, 3학점 선택군 두 개를 묶을 건지, 3과 1을 두 개를 묶을 건지, 2, 3, 4를 묶을 건지, 나눌 건지, 그걸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고민하시면은 두 가지, 학생에게 어떤 게 더 좋은가도 고민해야 되고, 일단 1번이겠죠? 그럼 두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지도 고민해야 되고, 가능하더라도 선생님을 사표 쓰게 만드는 건지, 그래도 선생님이 학교 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이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군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별 편성 학기 결정. 자, 사실 지금은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을 사실은 잘 안 쪼개죠. 쪼개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희망 받아 보니까 경제 아이들 잘 안 하잖아요. 사회 같은 경우에. 1학기 한 10명쯤 나왔어요. 근데 2학기도 한 7명 나와. 근데 물어보니까 뭉쳐서 등급 나오게끔 같이는 안 할래. 따로따로 한다 이거야. 배우고 싶으니까. 왜? 13명 이하 되면 일단 석차 등급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아이 많으면 또 같이 할 건데, 너무 적을 때는 차라리 석차 등급 안 나오게끔 소인수 과목으로는 이수하고 싶은데, 한 15, 6명 모여가지고 거기에 코피 터지기에는 하기 싫다. 이렇게 될 때는 두 개 학기 분산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수가 나오면은 보통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한 학기로 이렇게 몰아가죠. 그러니까 30명, 25명 나왔다. 그러면 교과 협의해가지고, 야, 우리는
1학기 편성하자. 이 과목은 1학기 개설하고 2학기는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분모를 좀 어느 정도 되게끔 이렇게 몰아가죠.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합니까? 석사 등급을 안 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교과에서 뭐 그 두고 나눠서 하겠다 그러면은 교과 협조만 되면은 아이들 지금 하고 싶은 학교 하면 되니까 이렇게 저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그 방식이 내년 신입생에게도 적용될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성적 처리 방식을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회, 과학, 융합 과목 9개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예체능 물론 빼고 국영수 사회, 과학 과목들은 전부 다 성취도와 5등급 성적은 다 똑같아요. 방식, 성처리 방식이. 그렇다면 과연 이걸 쪼개가지고 적은 인원을 이제 쪼개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직 그거는 지금 소인수 과목 데드라인 아예 나온 거 없죠. 그죠? 지금 13명 이하 뭐 점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그걸 아직 나온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측이지. 그렇죠. 한 5명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 아마 조만간 이것도 올해 안에 상반기 안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뭔가 지침이 나오겠죠. 성처리 방식이. 석사 등급 못 낼 정도. 그러다면은 아마 학교에 있을 때 너무 소인수 과목 개설하는데 부담 많을걸요. 한 5명 이래되면은 지금은 그래도 한 10명 내외 되면 개설해주고 이러는데 5명 같으면 그 5명 가르친다고 교과 수업 실수 늘어나고 아니면 또 학교 시간간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안 해줄 소지가 있죠. 그럼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예 두 가지 방식입니다. 2개 학기 편성해놓고 희망 받아보고 많이 희망한 쪽으로 개설을 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주요 과목들은 한 학기만 딱딱딱딱 박아가지고 그 학기 아니면 못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학기에 집중해서 그 과목 듣고 싶으면 모이도록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과연 어느 게 좋을지는 학교에서 교과협의 또는 뭐 교육과정위원회 열어서 심심한 이러면 안 되죠 또 의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형 한번 보겠습니다. 균등배분 이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하는 게 균등배분인데 이렇게 운영을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2,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할 때는 공강도 집어넣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차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밑에 좀 당겨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113쪽부터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A 모형 보겠습니다. 자, A 모형은 기본적으로 2, 3학년 학기별 4학점 선택 과목 한 개 그룹으로 편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4학점 택6 이런 식으로 3학년 때는 4학점 태고 4학점 태고 이렇게 해서 34부터 29까지 되도록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3학년 2학기라고 특별하게 더 낮추고 하지 않고 1학기하고 비슷하게 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걱정되는 게 2학기는 사실은 별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수능 이후 시간을 당겨와서 7교시에 보충해버리면은 수능 이후에 뭐 오전 수업만 해도 되니까. 근데 1학기는 가면 1학기는 그럴 수 있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1학기는 7교시에 다시 한 과목 더 정배 개설해서 추가 선택하는 애들은 과목 이수하고 안 하는 애들은 집에 가고 자습하고 모르겠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 공강을 많이 집어넣는 거죠. 개인별로 공강이 다르게끔 집어넣어서 최소한 34차시 정도가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될 수 있도록 뭐 계획을 하실 수도 있고. 자, 그런 하여튼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금방 제가, 요거는 제가 편성표는 책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죠? 예. 자, 일단 국영수사가 필수학점 1학년 때 완료, 학교 지정 2, 3학년 때 완료. 그 외에는, 그 다음에 국영수사가 학생 모두 학생 자율하고요. 모두 4학점으로 편성했고, 중요 과목 2개 학기 중복 편성한 형태입니다. 이거 뭐 중요 과목이라면 주로 뭐겠습니까? 수능 과목이겠죠? 수능 과목. 수능 과목은 최소한 한 학기만 딱 가득 박아 놓으면은 그때 아니면 지가 혹시 그때 다른 것도 막 하고 싶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선택 못 하면은 좀 그러니까 최소한 2군데 편성해서 선택의 기회를 2번 주는 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학년 전체 고정수업 31차시를 할 수 있고요. 2학년은 8개 군 32차시를 운영하는데 밑에 보시면은 체육 1학점, 제2외국어 3학점을 한 그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미술 2학점인데 이게 창체 1학점과 공강 1학점, 공강 1시간 포함해서 4학점 그룹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482, 32 움직이고 교과가 그다음에 창체 학년별 움직이는 거 2시간 하면은 34시간. 만약에 35차시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은 뭐 공강 한 차시는 학교별 나름대로 뭔가 별도 계획은 수립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수요일 7교시 집에 보내보고 그냥. 그죠? 지금 아마 대부분 학교가 일주일에 전부 다 7교시가 아니고 하루 정도는 7교시 안 하는 학교 많죠? 우리 남부 이지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남부 이지구는 전부 다 57, 35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요일 5교시를 비워놨어요. 수요일 5교시 애들 자습시간이죠, 자습시간. 저끼리 뭐 따로 별도로 활동해도 되고, 교실에 그냥 자습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남부 이지구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좀 협의를 좀 했는가 봐요. 제가 이쪽 와서 보니까 국제 있을 때는 분명히 목요일 7교시 비었는데, 그때 우리 쌤들 뭐 연수하고, 그죠? 교직원 협의회 모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수 5를 공강 비워놓고, 학년별 그 비상대기쌤만 한 분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입니다. 뭐 그래도 됩니다. 관계없습니다. 뭐 교육 공동체가 협의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 보시면은 7개군 28시간이죠? 체육 2개하고 음악 음미 선택 요거 한 그룹으로 하고, 그럼 교양 선택 2학점하고 창체 공강 포함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역시 28학점이고, 2차시는 고정수업이니까 딱 30시간이 나오는 거죠. 운영시간이. 공강 하나, 29학점인데 공강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그럼 공강이 5차시인데 저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교장 같으면 저런 식 운영은 잘 할 것 같은데, 학점을 3학년 1학기도 최소한 32학점 정도는 되도록 뭔가 좀 바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뭐 단위 수만 좀 조정하면 되지. 4학점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학년 2학기는 당김 수업 실시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공강 5시간 7차시에 나오는데 이걸 당김 수업, 그죠? 1교시 단계오고 2교시 단계오고 3교시 단계오고 이게 한 2바퀴 돌면 수능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자, 모형 B 보겠습니다. 자, 모형 B 밑에 총합은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식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 달린 게 3학점 선택권 1개 그룹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위에 일단 학교 지정이 9학점이 있습니다. 학교 지정 9학점이라는 것은 뭐 체육하고 음악 미술, 그 다음에 교양 이런 과목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이 이제 21학점, 3학점 7과목 선택이죠. 3학년 때부터 전부 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3학년 때 29, 29로 앞에 그거와 비슷한데, 이거는 뭐 역시 1, 2학년 학점 중에 좀 가져와서 3학년 1학기를 좀 더 보강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뭐 학교에 알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편성표 그대로 할 거 아니니까요, 그죠? 이렇게 하면 차이 나는 게 11개 군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앞에서는 4학점 하면 몇 개 군이었습니까? 8개 군, 4, 8, 32였죠. 그러면 체육, 음악, 미술 포함해도 과목 수가 한 9과목 정도, 많으면 10과목 정도밖에 안 돼요. 2학점짜리 과목 이런 거 한 2-3개 포함해가지고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과목 수가 최소한 한 2개는 더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학기별 이수하는 과목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시험 치는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제 전부 다 또 5등급 다 내야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일단 여러 과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데 시험 칠 때는 좀 부담스럽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어떨까요? 지금도 뭐 다과목 하고 있죠. 쪽에서 막 하잖아요. 최소 옛날에 국어까지는 안 하는데 국어도 지금 뭐 제 같은 경우에 2과목 1학년하고 3학년하고 2과목 하는 형태인데, 그죠? 국어 쌤 중에서 뭐 한 6, 7분 있으면은 그 한두 분만 이파리 16 더하는 분이 있고 대부분은 2과목 걸치죠, 이렇게. 근데 이러면 아무래도 지금 4학점 하는 것보다는 다과목 맞는 쌤들의 숫자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캔슬되는 과목 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걸 우연일치로 딱 3, 5, 15 내 거 이렇게 딱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아구가 딱딱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간혹 그게 아구가 잘 맞아 떨어지는 해는 뭐 행운이 잡는 시험이 몇 분 있긴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게 두 과목을 걸치게 되는 것은 모든 시험이 다 각오해야 될 부분이다. 사실 사학점에도 지금 거의 뭐 한 3분의 1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부 다가 그래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아이도 시험 치는 과목이 늘어나고 교사도 다과목 맞는 빈도수가 좀 더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 아까 말씀드린 얘기 공강 하나, 공강 둘, 공강 세 개. 공강 세 개 포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죠. 29학점인데 이거면 32학점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충 장시한 시간 좀 더 하고 이러면은 뭐 기타 정보 이수 안 해도 그런 거 안 해도 7교시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공강을 많이 집어넣어서. 3학년 2학기는 7교시 당김 수업 실시하는 것은 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자, 시모형. 핵심은 이겁니다. 3학점 그룹과 4학점 그룹을 나눈다는 거죠. 자, 학기별, 근데 3학점 그룹과 4학점 그룹 나눌 때 이게 균형 있게 뭐 세 과목 이렇게 잘 안 나눠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목의 특성상 그렇게 묻기도 힘들 뿐 아니라 단위수를 그렇게 딱딱 하고 맞게끔 나눠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예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학점 5과목, 3학점 1과목 이러죠. 23학점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역시 4학점 3과목, 3학점 3과목, 3학년 2학년 다르죠. 그러니까 남은 학점을 가지고 또는 교과를 어떻게 묶을까에 따라서 4학점 그룹을 몇 개 선택, 3학점 그룹 몇 개 선택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안에서 조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그 예시는 모든 과목 2개 학기 중복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학교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이라 참고하시고요. 1학년 그대로고 2학년 12살 3학군 자시 힘듦. 이게 무슨 말일까요? 3학점 4개군 12차시로 돌리고 3학군에 선택되는 과목은 그끼리 돌리고 4학점군에 포함되는 5개 군은 24시는 저끼리 돌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힘들까요? 어느 쪽이 힘들까요? 어느 쪽이 수업이 힘들까요?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듣는 이쪽이 힘듭니다. 일단 움직임의 폭이 좁아질수록 그 교과는 동시에 막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전력 투입이에요, 전력 투입.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마 선생님들 2학년 같은 경우에 학급 단위 수업하는 게 있고 이동 수업하는 게 있는데 이 비율이 거의 반반이 돼야 제일 좋아요. 근데 20단위 20시간 학급 수업 12시간 너끼리 돌아하는 이 과목들은 죽어납니다 그냥. 시간표 개떡같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 택 3이어서 12학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희생했죠. 제가 수업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국어과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문학과 독서를 그냥 이동 범주에 포함시키었죠 그냥. 수강권 편성할 때. 그래서 16학점을 수강 편성해서 이동 수업하고 나머지 15학점은 고정 수업하고 이렇게 지금 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강 신청 받아가지고 안 그러면 시간표가 너무나 복잡해지고 시간표 짜는데 쌤들 개개인별 불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두 사람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 군이 적다는 것은 예를 들어 3개 군밖에 없으면은 4반 나오면은 한 군은 꼭 2학급이 편성돼야 되니까 두 사람 같이 들어가야 돼요. 4반 나왔는데 4개 군이 있으면은 한 학급씩 딱 본 사람 혼자서 4, 4, 16 끝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제 말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책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학년 4학점군 역시 힘들다. 12, 16. 한 16은 돼야 원활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학기에 3학점 4그룹에 공강 1시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4학점 8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8개 그룹, 이동 그룹으로 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3학점 과목 듣는
A 그룹에 여러 과목 8반 같으면 A 그룹에 8강의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4학점짜리 과목을 이수하는 과목이 배치되고 한 4개 과목은 3학점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4시간 4번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시간은 3학점 과목 받는 거는 1시간 쉰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아이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마다 달라서 공강이 생기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해서 공강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같은 단위 그룹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룹핑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D 모형입니다. D 모형. D 모형은 4학점군, 3학점군, 2학점군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누는 거죠. 뭐 우리 속도 말로 하면 이거죠.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이거 가능하면 해보라고 할 것 같은데 특히나 그 학력에만 집중하는 인성 교육은 필요 없고 학력에만 집중하는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그래 4학점 그룹을 해. 탐구 3학점 그룹을 해. 그 다음에 예체능 교양 뭐 2학점 그룹 해. 이렇게 이제 딱 칸막이 지어보는 거죠. 칸막이에서 여기서 택3, 여기서 택2, 여기서 택2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런 그룹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 아마 작년에 나왔던 우리 교재 있죠. 이거 지금 거기에 요 안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 책 보시면 안 돼요. 요 D그룹 설명이 조금 그게 시간표 짜는 게 잘못 오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오류가 뭐가 오류가 났냐면은, 어디 갔노? 저기,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선택 2학점, 선택 2학점, 4학점 그룹으로 운영 불가능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2학점짜리를 2개 선택한다 하면은, 이 2학점짜리 2개 합하면 4학점 되니까 이거 한 그룹으로 묶으면 되겠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과목하고 묶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과목을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2학점짜리 과목을 한 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2학점짜리 과목 선택 그룹하고 묶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는 체육 2학점. 묶으면 이게 4학점. 또는 창체 2학점. 묶어서 4학점. 이렇게 가능해요. 근데 선택되는 것끼리 묶어서 4학점 만들면 수시적으로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절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룹핑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2학점 그룹도 따로 독립적인 그룹핑 하는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것 같은데, 여기 없나? 여기 있죠. 선택 과목 운영 그룹은 최대 학점 중심으로 그룹핑해야 함. 4학점군, 3학점군, 2학점군이 있으면 일단 4학점군 중심으로 그룹핑을 하는데 이게 총 4학점 뭐 4개, 3학점 2개, 2학점 2개는 몇 개입니까? 4, 2, 8이죠? 8개나 되는데. 분명히 이러면 학점 수가 부족할 건데. 4학점 4개, 16학점. 3학점 2개 하면은 6학점밖에 안 되네. 3학점 한 4개쯤 하면 12학점, 그죠? 그럼 2학점 1인 거, 2학점 1개 일하면은 30학점이죠. 그러면 4, 4, 1. 4학점 4개, 3학점 4개, 2학점 1개. 이렇게 이제 선택권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총 과목, 선택 과목 수 몇 개입니까? 4학점 4개, 4개, 1개 하면 9과목이죠? 근데 이 9과목 전부 다가 제일 큰 선택 학점인 4학점 그룹으로 그룹핑돼서 4, 9, 36시간이 되어야 운영 가능한 형태로 시간표를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시간이 오버되는 거죠?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공강이 들어가서까지 포함해가지고 35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기에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간에 이렇게도 지금 짤 수는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그 시간 짜는 방식은 운영 가능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 가능하게 검토해 있습니다. 근데 힘은 많이 들고요. 짜시는 분이 특히나 이거 수강빵 편성하고 그다음에 시간 짜시는 분이 좀 많이
똑같은 학점일보다 훨씬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거는 좀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거 막 서로 묶어서 한 그룹 만들어야 되죠, 이게. 3학년도 보십시오. 묶어서 한 그룹 만드는 게 억수로 많죠. 얘는 공강이 몇 개나 들어가야 됩니까? 공강이 5개나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룹핑이. 자, 일단 가능은 한데 힘이 있고, 또 하나 이런 편성의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 선택권을 본의 아니게 제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칸막이 짓기 때문에. 나는 3학년 때 오면은 수능도 안 칠 거기 때문에 국영에서 꼴배기 더 싫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학점 취하기 위해서 해야 되면 할 수 없지만은, 안 그러면 나는 사회나 과학이나 예체능 쪽에서 선택해서 그냥 좀 가볍게 3학년을 저를 다니고 싶다. 그런 아이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아이한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참 권장은 안 하는데 하겠다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 있으면은. 자, 마지막 이 모형입니다. 자, 이 모형은 앞에 거와 다른 특징이 있죠. 딱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20에서 21, 26, 27, 24, 22, 24 전체 이수학점도 학기별로 조금씩 1학점씩 2학점씩 차이 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총 이수학점도 다르죠. 아이 과목 선택에 따라서 최대 학기별 1, 2학점 전체론 5학점까지 정대 이수할 수, 따로 플러스 교육과정 안 들어도 학교 자체 교육과정만 이셔도 5학점까지 최대 정대 이수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가 초안 짜서 이제 희비에 다음 달부터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 제가 지금 초안 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거든요. 밑에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국어 같은 예를 들면은 화법, 언어, 문학, 독서와 작문은 2개 학기 이렇게 걸쳐놨죠. 그 다음 밑에 대수, 미적, 확통도 2개 학기.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하고 미적분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과가 많아서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2개 학기 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선택의 기회를 2번 주는 걸로 이렇게 대충 짜놓은 형태입니다. 쭉 한번 내려가 보시면요. 예술 보면 제가 음영 색칠해 놨죠, 그게. 원래 기본 학점이 3학점인데 음영된 게 2학점 돼 있죠. 저 과목도 선택의 폭의 범주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저 과목을 한 개 선택할 수 있는, 2학점짜리 과목을 한 개 선택할 수 있는데, 조학점 2학점짜리 한 과목을 선택하면은 딱 174학점 이수하게 되는 거고, 저 과목을 안 하고 나는 국영수 4과, 그 외에 또 사이트 3학점 과목을 전부 다 선택하면은 정비 이수하는 형태로 자기는 그 이수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최대 179학점 플러스 5까지 가능하게끔 되는 겁니다. 3학년 2학기는 또 다리수를 하다 보니까 한 2학점 2개를 해야 이게 아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시문에 3학년 때는 2학점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걸 2학점 선택한 애들은 딱 그 학기에 맞는 학점을 선택했는데, 이 2개의 2학점을 선택 안 하고 나는 3학점을 전부 다 선택하면은 3학년 2학기는 2학점을 더 이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학점이 플러스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2학점을 선택한 아이들은 그룹핑해서 돌아갈 때 3학점짜리 아이들은 수업 계속 하는데 2학점 애들은 그 공강이 한 시간 생기는 거죠. 예. 보시면은 최대 5학점 정배 가능한 거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공강이 1, 2차씩 포함된다 있겠죠. 여기 요거 한 거, 제가 말하는 거 위에 거 보십시오. 아마 운영 방식이 2가지일 건데, 고정 수업 13차시, 이동 수업 21차시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운영이 힘들다고. 가능하지만 특히나 어느 쪽에 고정 수업 13차시 하는 교과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은 전면 2학년도 전면 이동 수업 할 수밖에 없습니다. 1학기군 33차시. 여기 물론 공강이 1, 2차시 포함되는 편성할 수밖에 없죠. 선택 7번째 과목은 2학점 또는 3학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7과목 선택할 수 있는데 1, 2, 3, 4, 5, 6과목까지는 3학점 과목이고
7번째 과목은 2학점이거나 또는 3학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학점 과목 선택하는 아이들은 공강이 1시간, 3학점 선택하는 아이보다 많아지는 거죠. 3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도. 그래서 선택구라는 것은 꼭 9번째가 아니고 2학점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한테 이제 맡기는 거죠. 제가 예체능이나 교양을 한 과목 하면은 2학점 과목 하는 거고, 그 과목 안 하고 나는 오직 국영수 사과에서 다 하겠다. 또는 생활기술이나 뭐 제2외국어 이런 걸 많이 하겠다. 그러면은 3학점 할 수밖에 없으니까 3학점 과목을 이수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 기본적으로 3학점 1학기 군이 넘는다. 그러면 거의 뭐가 흡사하냐면은 아까 비모형 있죠. 비모형과 거의 흡사한 형태가 됩니다. 비모형과. 그래서 이 모형하고 비모형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 모형은 조금 더 뭡니까? 운신의 폭을 넓히는 형태다. 아이들에게 이수하는 운신의 폭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했던 거 바탕으로 이제 학교 가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필수 이수학점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교과 학교 지정의 편성, 권장, 일부 교과 학생 자율까지 확장. 이거 지향,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지금 1학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학교도 그랬는데, 생활교양군이 16학점이어야 되는데, 학교 지정에서는 12학점까지만 딱 고정 편성해놨어요. 그리고 3학년에서 또는 2학년에서 반드시 생활교양 영역의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함. 이런 식으로 열어놓은 경우 있죠. 뭐 그래도 된다는 얘기죠. 그럴 건지 말 건지 그런 걸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음악 미술 같은 예술 영역도 그렇죠. 1학년 때 뭐 2만 고정하고 2, 3학년 때는 학교 지정이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래놓고 밑에서 학생 자율영역 선택할 때, 야, 그 4학기 동안에 뭐 음악 미술, 하여튼 예술 관련 과목을 몇 학점 이상 이수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담당자 참 힘듭니다. 그 4학기 동안 애가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챙기려면 그것도 예산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지정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또 선택의 폭을 주더라도 학교 지정에서 선택의 폭을 주는 쪽으로, 그죠? 예를 들면은 기술 과정 정보 이런 걸 묶어서 택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하여튼 고영역 안에서 16학점 하면 되니까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학교 지정에서 많이 하시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야. 또 담당자로서는 좀 편합니다. 특히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앞에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인기 안 되고 넘어가 버리면 진짜 나중에 졸업할 때 돼가지고 학점 다 계산해 보면은 필수 이수학점 못하면 졸업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때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한국사 1학년 권장인데 지금 2학년까지 허용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능 과목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하는 것. 학교 지정 필수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 2, 3학 자율영역 선택에서 편성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갈수록 이제 작게 친다고요. 물론 지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재수하면 또 수능 칠 수도 있어요. 안 친 놈이. 근데 수능 안 친 놈이 재수해가 수능 치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수능 치는 놈은 계속 수능 치고 안 치는 놈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한 번도 안 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35%가 수능 응시도 안 하니까 그 아이들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피해가는 기회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수능과 말고 다른 걸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을 때 더 듣도록 이렇게. 그다음에 학생 자율영역 편성 학점 84학점 외에는 다 해주는 것 쪽으로 하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사실 이건데요. 선택 과목군을 어떻게 할 건지. 가장 큰 학점군을 기준으로 선택 과목 수를 곱한값이 33 넘지 않게 하면 좋겠다. 왜 33일까요? 창체 필수적으로 두 단위 학년 단위로 움직이죠. 그거 빼고 나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33차시밖에 없어요. 주간. 그러니까 제대 3학점 기준으로 11과목 이게 맥심이죠. 4학점 기준으로 하면은 32, 48이 32. 아마 그렇게. 그 다음에 공강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공강 운영을 이동 수업에 쓸 수도 있고요. 1학년은 창체를 좀 더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2, 3학년은 이동 수업에 활용하거나 또는 창체를 확대하거나 또는
교육부에서 많이 밀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한 과목을 이학점 과목 이런 관계 더 개설해가지고 선택 기회를 애들한테 주는 쪽으로 하는 것도 어떠냐라고 이제 이렇게 은근히 바란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못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데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걸 이용해서 저 아이들 특히 상위권 아이들 좀 괜찮은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하게끔 학종에 유리하게끔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립은 그런 학교 내볼 데 없을 것 같은데 사립에서 이 교육 과정을 좀 알고 하는 사람들은 딱 피우고 3학년 때 또는 2학년 2학기 때 딱 피우고 상위권 애들만 딱 듣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자습하거나 공강으로 이렇게 특수활동하거나 하게 하고 그 아들은 희망 안 했는데 강제로 이제 야 이 과목 주로 보면은 학교 단위에서 만들 수 있는 과목들은 아마 좀 이따가 교육청에서도 안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또 갈 건데 주제 탐구 과목 있잖아요. 국어 같으면은 어떤 거 국어 같으면 독후감 쓰기 이런 과목 이따 칩시다. 독후감 쓰기는 책 읽고 독후감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독후감 쓰기를 좋아하는 구교육과가 이 과목을 이수한 아이들 어떤 책 읽고 뭐 했는지 거기에 채택이 적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종할 때는 아무래도 안 하는 아이보다는 뭡니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학교 여러 개 해갖고 서로 공동체가 합의하면은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량 유인학 기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아마 한 19주 한 학기 움직일 거예요. 19주. 19주 하면 95일이죠. 95일 두 번 하면은 190일, 그죠? 19주 하는데 지금 현재는 1학점이 17시간이니까 사실 여유가 없어요, 별로. 시험 시간 빠지고 학교 행사 좀 빠지고 이러면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수업 유인화 주관해도 그거는 결국 교과 시간으로 다 들어갑니다. 왜냐면 교과 들어가서 플러스 1요 시간이 그 과목 연장선에서 하는 거니까 교과 시간표는 그대로 있고 요 과목을 그냥 우리가 유인학 기간을 운영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 1학점이 16시간 되면은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일주 정도 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앞으로 자세한 또 데이터가 자료가 개발이 나오겠지만 기본학생 연장 운영 지금 우리 하듯이 그다음에 심화 융합 탐구 과목 이런 걸 선택할 기회를 주든지 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좀 더 다르게 뭔가 계획해서 하든지 추가 정배 과목 이수하는 어떤 기회를 주든지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 지금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대 일주일 같으면 34시간이니까 한 2학점짜리 과목 한 과목 정도는 이수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기회가. 그러면 만약에 아이 학년 전체에서 한 30%는 특정 과목을 선택해서 자기가 그거 공부한다면은 2학점 공부하고 나머지 70% 아이들은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출석 일수는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그 아들은 아침에 왔다가 선생님 왔습니다. 집에 가면 수업하는 애들 기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아들도 수업하는 애들만큼 같이 잡아놔야 되는데 그냥 하지 못하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수업하시는 분은 수업하시고 장치 지도하는 분은 지도하고 이렇게 또 일주일간 또 뭔가 새로운 학교마다의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학교 작년 한 것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일주일간 했는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었는데 3학년 안 있는 것 같다. 3학년 당연히 공부 짜습했겠죠. 그래서 교과학습 몰입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각의 과목마다 심화 주제 탐구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과 융합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학교 쌤들마다 그 학년 들어가는 쌤들마다 한 개 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연구부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학년마다 한 15개 주제인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이제 한 교과가 아니고 두 교과 이상을 연결이 됐고 국어하고 예를 들어서 문학하고 미술하고 연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엮어서 주제를 제시해주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지가 선택해서 한두 개 정도 이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진로 캠퍼도 움직이고 운영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다양하죠.
이거 한다고 우리 사실은 연구부가 조금 고생을 하십니다. 연구기획 프로그램 받고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뭐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2학기는 좀 단순화되어 있죠. 그죠? 2학기는 프로그램이 좀 많지 않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학기는 이때가 보면은 마지막 학년말 처리하고 이럴 때 바쁘더라고요. 쌤들 투입하기 힘들더라고요. 좀 그런 거 없는 저만 이렇게 별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23명 됐고 28일 버스 타고 이제 남도 문학여행을 갔다 오기도 했는데 뭐 돈 있으면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지금 속으로 저거 해야 되나?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형 있잖아요. 교과 몰입형. 그거는 내 수업 내가 들어가서 그냥 아이들한테 너희들마다 한 개씩 야 우리 배운 것 중에 1학기 동안 배운 것 중에 어떤 재밌는 단어는 지가 한 개 정했어. 거기서 주제 한 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점수 받고 그 주제 괜찮은지 점수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번 주 동안 탐구해서 제출해. A4 용지 이쪽 이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그 활동한 것을 세특에 그냥 기록해주면 되는 거니까. 교과 융합해 가면은 제출처가 담임으로 달라지겠죠. 그러면 담임쌤이 뭐 개인별 세특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학교 시간표 짜기 위한 기초 작업 이동군 편성입니다. 수강관 편성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엑셀로 한번 정리해 본 건데 우리 학교 보시면은 이렇게 과목이 한국사 스포츠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선택이죠. 이렇게 일본어 8명 개설했습니다. 쭉 이렇게 3학년 일본어 매체 미술 12명이고요. 12명 중 1명이 저기 위탁 가는 바람에 11명을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군을 편성군을 이렇게 수강전 프로그램에서 수강군 편성하면은 그 돈 받아서 이렇게 8개 군으로 쭉 짠 거죠. 그래 짜보니까 3학년 일반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8개 군에 자기가 각자 무슨 수업을 할지 이렇게 다 분배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노란색 한 게 이제 영어 과목이 심화영어인데요. 이 같은 반이라도 심화영어가 다양한 군에서 수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목 선택에 따라서. 그죠? 근데 A군의 영어가 아무도 없는 이유는 영어가 7반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군은 8개 군이잖아요. 근데 한 군에는 영어가 한 명도 배치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영어 과목 자체가 이 A군에는 없어요. 다른 과목들로 A군은 다 채워진 거죠. 7개 강의실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1학기 운영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숫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2학년에 보시면은 색깔이 약간 붉은빛 나는 거 있고 그 파란색 있죠. 파란색 나는 것은 고정 수업이고 붉게 된 것은 여기 이동 수업입니다. 근데 우리 2학년이 좀 더 시험 잘 때 안 좋았던 게 2학년에 미술이 있어요. 고정 수업으로 필수로. 이 미술은 꼭 연강해야 되니까 한번 붙들면 이제 끝까지 가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한 개씩 뗄 수가 없어서 2개씩 묶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 수업하는 분들은 또 그만큼 또 쪼개지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3학년은 올 뭐 다 이동 수업이니까 마찬가지 이동 수업이고요. 요거 편지하실 때 고민하실 분은 2, 3학년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쌤들 있죠. 그분들이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이거 배치만 하면은 됩니다. 배치만 너무 쉽게 말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짜시면 되는데 요 표만 짜면은 전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아까 사성고도 이거 연수하니까 사성고는 지금보다 더 짧게 간단히 보여주고 왔거든요. 보시던 어떤 분이 한 2-3분이 그분은 곧 저거 충분히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반응 같은데 아닙니까? 근데 국제에서 지금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도 국제에서 이거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막 처음 할 때 지금 내 바로 밑 다음에 교무부장 했던 분하고 그때 당시 교감쌤하고
처음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때 해가지고 그때 김영규 지금 은학교 같이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발령했는데 그분한테 교감선생님 할 일 없으니까 좀 짰어 이래가지고 또 엑셀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막 짜시더라고요. 고교학점제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내년도에 이제 전면 시행되는데 저 전면이란 말은 내년 신입생부터라는 얘기죠. 근데 2, 3학년에는 사실은 지금 2023, 2024 입학생이니까 1학년으로 거의 끝났다 보면 돼요. 그 적용을 법적 근거로 가들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이수, 미수 내년 신입생부터 이제 판별하는 방법이 올해 안에 아마 보급될 것 같은데 지금 대강 나왔고 제시한 어떤 그 지침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내년에 해야 될 거고요. 아예 학점자들 처리 방안 학교별로 아마 교육청에서 뭔가 지침 나가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죠? 학교마다 뭔가 방안을 구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제가 직접 기억은 못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시고 중간에 도망가시지 마시고 좀 한번 우리 같이 힘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